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오늘은 6월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인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S&P 500도 3.8% 정도 올랐고 항생이 2% 정도 빠졌지만 나스닥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면서 사실 중국 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다. 매크로하게 주요하게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4.5%에서 한 4.29%까지 20bp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했고 WTI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오고 있는 거긴 한데 저희는 기업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차이나 같은 경우에 차이나 포커스 10 같은 경우 시장 대비해서 MSCI 차이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0.5%포인트 정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은 조정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3%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6.5% 정도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MSCI 월드 대비해서도 3.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장을 3월 19일에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6월 말까지 18.4% 상승을 했고요. MSCI 월드 지수가 그 사이에 한 3.7% 상승했으니까 한 15%포인트 정도의 아웃퍼폼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 상위 종목은 컴퓨텍스 행사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셋에 대한 라인업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대장장인 성격이 강한 TSMC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여도가 좀 높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주주총회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지배력이 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거기에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있었습니다. 성과 하위 종목으로는 미중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CATL 같은 경우 부정적 기여는 했는데요. 사실 이들의 지배력은 계속 공고하게 올라가고 있고 점유율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서 2차전지, 배터리, 대장장이 기업으로서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중 변동으로는 아마존의 비중을 조금 더 상향시켰는데요. 지난달에 신규 편입을 하고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물류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아마존을 좀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이 시장에서도 지금 해석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난번 실적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던 AI와 관련된 종목인 엔비디아나 TSMC는 일부 차익 실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높은 비중이 9%대를 가져가지만 10% 이상으로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이 있었다. 차이나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이제 성과에 가장 긍정적으로 기여한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AI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는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는 기업은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되면서 기업가치 상승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성장 정체 구간이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데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월별 판매량을 기록을 한 게 BYD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생각보다 판매량이 계속 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BYD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성과의 하위 종목으로는 아까 글로벌에서도 말씀드렸던 CATL은 부정적인 좀 흐름이었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핀도어더 같은 경우는 테무의 가입자 수 증가가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조정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편입한 종목과 편출한 종목을 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편출은 저희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1등 백주 기업인 모우타이를 편출을 했는데요. 근데 모우타이는 원래 이제 출고가 되면 항상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유통이 되었던 백주의 확실한 1등 기업이었는데 이게 좀 충격적으로도 도매 가격이 출고가 이하로 내려가는 초유의 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수요 약세와 함께 좀 시장의 물량이 좀 많이 풀리면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는 모우타이가 시장의 물량을 좀 더 푼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는 젊은 세대에서 조금 백주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모우타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반적인 주류 시장 자체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젊은 세대들이 주류에 대한 소비량 자체는 좀 줄이고 조금 더 좋은 술로 넘어가고 있는데, 백주도 물론 굉장히 중국에서는 이미지가 좋은 술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것보다는 뭐 위스키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좀 다른 쪽으로의 고부가 소비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좀 앞으로는 브랜드 로열티가 약화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편추를 좀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린 시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러닝에 대한 열풍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러닝화 브랜드인 서코니에 대해서 중국 유통권 100%를 갖고 있고 IP 40%를 보유하고 있는 엑스텝을 신규로 편입을 했고요. 중국의 러닝 열풍에 대해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해서 신규로 편입하였습니다. 저희가 중국 소비재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동아아교를 가지고 있고 엑스텝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둔화 우려는 계속되는 가운데 백주 수요는 그래도 좀 탄탄했었는데 이게 좀 약해지면서 다른 대안이 될 만한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탐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비중을 좀 이동하는 저희의 전략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10에서 저희가 좀 비중을 늘렸던 종목인 아마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나오는 이익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커머스에선 돈을 잃고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아마존의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또 새로운 레벨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건데요. 아마존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존 내에서 팔리는 것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 우리나라의 쿠팡처럼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 들어와 있는 많은 업체들 거의 로지스틱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아마존 로지스틱에서 처리하는 물량의 지금 현재 3분의 2 정도는 이런 서드 파티들의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직매입해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직접 하는 거를 퍼스트 파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 거를 판매하는 거를 세컨이라고 하면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물론 아마존에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 로지스틱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아마존의 로지스틱만 활용하는 이런 그 서드 파티들이 차지하는 물량이 벌써 66%,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건데요. 이런 굉장히 극도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이미 이커머스로 인해서 처리해야 되는 기본적인 물량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물량도 같이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의 점유율은 낮지만 이런 파셀 기준으로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건 결국 이제 매출이 외부 매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다루는 매출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풀필먼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굉장히 마진이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판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고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일인데, 이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마켓플레이스까지 제공해주는 아마존이라는 사업자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관계인 거죠. 아마존의 이익 구성을 보면 북미 사업, 인터내셔널 사업, AWS 이렇게만 이익을 발라서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북미와 인터내셔널은 대부분 이커머스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WS는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 북미와 인터내셔널 사업의 합산된 이익이 내년에는 AWS보다 커질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아마존의 로지스틱, 운송 비즈니스가 굉장히 효율화되면서 나오는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다. 이게 사실 2021년도에 그 이커머스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상황을 지나서 2022년도에 물류비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어려움을 좀 맞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풀필먼트 비즈니스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캐파를 더 늘리는 투자도 진행을 했고, 이러한 투자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적자를 좀 크게 봤었는데, 이게 이제는 좀 정상화되고 효율화되고 사이즈가 더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 흑자 규모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글로벌 포커스10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상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올해 바닥에서부터 거의 한 40% 이상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보다 인도량 숫자, 그러니까 2분기의 인도량 숫자가 괜찮았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7월 들어와서 지표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딜리버리는 한 43만 9천 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상회하는 44만 대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테슬라의 둔화세가 조금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다. 결국에는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는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보이면서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는 시선들을 좀 많이 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더 컸던 건 사실 6월 14일 날 테슬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 관련 안건들이 좀 처리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 상승은 7월에 이 숫자가 나오고 인도량 숫자가 나오고 더 큰 폭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바닥을 좀 다져줬던 거는 보상 패키지를 받아갈 수 있는 안이 통과됐고요. 이러한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보였던 델러웨어, 그러니까 테슬라의 원래 본사가 있었던 델러웨어의 주를 떠나서 텍사스주로 본사 이전하는 이전 안까지도 통과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좀 힘이 실려지는 모습이 좀 보여졌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옵티머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성장의 요인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요인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향후의 중요 포인트는 실적 발표와 8월 8일에 이어질 사이버캡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7월 23일 날 있게 될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는 인도량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마진이 개선될 여지가 보여지는지, 거기에 또 이번에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던 거는 에너지 스토리지 그 시스템인 ESS 부분이 성장을 굉장히 큰 폭으로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ESS 판매량으로 지금 테슬라가 1등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ESS가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는 과정에서 ESS는 또 마진도 꽤 괜찮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테슬라의 지금 이제 주주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숫자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주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해소되는지 또 어떻게 또 기대감을 주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벌 포커스 10 중심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와 저희 운용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발표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도 분석 드렸던 아마존과 같이 계속 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개별 기업 선택을 잘 해서 계속해서 퍼포먼스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